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밤늦은 시간인데 제가 또 잘 정리를 해서 내일과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도움되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은 1%라도 팔아야 내 돈이지 라는 제목이고요. 일단은 수익권에서 잘 챙기는 연습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를 때 파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떨어졌을 때 그리고 떨어졌을 때 이 멘탈이 정말 힘들 겁니다. 장 끝나고 3시 반 장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심지어 올라갔다가 떨어진 주식을 보고 있는 것은 정말 밤새도록 힘들지 않나, 다음날 아침까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다음날 또 떨어진다면 사실 그 고통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고 다 겪어보셨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 1%라도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기본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1%씩 챙기면 결국에 5%가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렇게 잘 챙겨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제가 러닝머신을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옆에서 좀 나이 드신 분, 한 5, 60대 정도 지긋한 어르신이 러닝머신을 막 하시면서 유튜브 주식 방송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우리처럼. 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구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종이와 펜을 가지고 해서 막 러닝머신 쓰신 와중에서도 잠깐 다리 사이에 이렇게 멈췄다가 또 막 쓰시고 종목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막 설명해 주는 걸 받아 쓰시고 땀 많이 흘리시면서 이제 막 쓰시는 거예요. 혹시나 이제 밑으로 내리면서 제 방송에 나오지 않나 하면서 봤더니 아마 제 방송은 그 드라마처럼 나오지 않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뭐 누군가가 이제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이 이런 분들한테 필기하면서 또 다음날 관심 있게 보시고 또 그냥 믿고 사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분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주식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 뭐 이런 분들을 보면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많이 부담도 되는데 일단은 이 제도권 증시 노트를 기본 바탕으로 대세 상승, 그다음 대세 하락 장을 잘 피해 가시고 잘 올라타면서 이 큰 흐름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장 빠질 때는 답이 없어요. 장 빠질 때는 뭐 좋은 종목, 나쁜 종목 해도 다 수급이 안 받쳐주면 좋은 종목이면 뭐합니까? 사줄 사람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큰 시장을 정리하는 것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혹시나 제가 없더라도 이 시장, 트럼프가 한국 온다는데 뭐 굳이 걱정할 필요 없죠. 트럼프가 북한 간다는데 굳이 걱정할 필요 없고. 이제 그런 큰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 말고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가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반도체를 담고 있는데 잘 담고 있는 것인지, 뭐 화학주를 담고 있는데 최근 수급은 어떤지, 앞으로 호재는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고 큰 흐름을 잡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별주는 그 다음 얘기인 거죠. 큰 흐름 속에서 실적주를 찾는 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테마주만 고집하시면 사실 길게 보시기가 힘드세요. 그리고 아주 힘든 경우가 더 많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 시장과 이런 여러분의 열정이 만나서 이제 좋은 우상향하는, 단계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시가 이 훈수 두는 동안 12시가 됐습니다. 자, 빨리 시작해 볼게요. 어제 기대와 현실 사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시장에 뭐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한국에 온다는 얘기, 트럼프가 DMZ 방문한다는 얘기, 뭐 북한 친서, 김정은이 친서 공개한 얘기, 이런 호재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계속 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셔야 돼요. 이게 정말 힘들지만 요게 정답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요까지만 보시고 끄셔도 됩니다. 방송. 네. 이거 또 내일 가겠구나, 모레 가겠구나 하면서 결과적으로 또 타이밍을 놓치는 거고, 그렇게 타이밍을 놓쳤을 때 빠지고 나면은 요 싼 종목들을 다시 살 수 있는 총알이 부족한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틀이에요. 잘 팔고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빠졌을 때 다시 사고, 이렇게 제 종목들 보시면 사실 몇 개 없거든요. 한 30개 정도? 그거 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파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80과 2120 사이에서 이제 반도체 주가가 남은 기간의 핵심입니다. 남은 기간이라고 하면 이제 6월 30일까지 이제 그 사이에 잘 팔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반도체가 힘을 좀 실어준다면 주식수가 올라갈 것이고, 아니라면 빠질 것이고, 그 내용을 잘 판단하셔야 되고, 1160원까지 환율이 내려왔죠. 어쨌든 60원대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일단 2100포인트 수준의 적정 환율이다 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환율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중국 증시, 그 다음에 뭐 막 약세였는데 뒤에 만회를 했어요. 그래서 화웨이에 이어서 이제 중국 5G 관련 장비를 중국 외에서 생산하라 라고 이제 트럼프가 검토하면서 좀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막판에.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압박은 하는 와중에 이제 큰 틀은 좋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있다라는 부분 잘 챙겨두시고요. 자, 이유 없이 급락하는 대형주, 그 다음에 실적주는 챙기자. 이유 없이 급락하는 대형주는 뭐 LG 디스플레이 예를 들면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내일 실적주는 LG전자. 시장 불안할 때는 테마주. 뒤에 테마주 제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증시 변동성이 뭐 크진 않겠죠. 시장에 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에 울고 웃고 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챙겨 놓으시고요. 자, G20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 장세는 유지될 것이다. 실적 부분이 요 7월부터는 실적 시즌임으로 인해서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긴 힘들어요. 실적 시즌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하락할 때가 다시 이제 네 번째 대차 상승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 달 앞을 전망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이 키포인트, 그다음에 완만한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 뉴스가 아주 중요한 한 주죠. 사실 누구나 아는 뉴스가 나오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현실화되는 그 타이밍이 빵 튀는 타이밍이 또 매도 시점이다. 현재로서는 뭐 적당한 타이밍에서 매도하시다가 그래도 마음에 드시는 종목들이 있으면 이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다 팔고 현금화하시는 이제 그 전략을 제발 실현해보세요. 이게 한번 뉴스가 나왔구나 하면서 예수금까지 태워서 더 담는 게 아니고요. 뉴스가 나왔구나 하면은 바로 그냥 미련 없이 자르는 그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제 무역 협상의 파급력이 강하다. 지금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떤 파급력이 약할 것이다. 뭐 기대하겠구나라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생각보다 엄청나게 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더 해보면 6월 4일날 기준금리 인하 분위기 고조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최근에 ECB의 금리 인하 기조가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는 확실히 탔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G20,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7월 FOMC, 세 번째는 이제 9월 FOMC까지 일단은 증시가 급락하는 것은 막아줄 수 있는 세 번의 완충 장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호재에서 뭐 이렇게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봐요. 2100 이 선이면 사실은 감사한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증시 그런 펀더멘탈로 봐서는요.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뭐 영업이익의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한 40% 가까이 차지하는 와중에 지금 뭐 매출액이 3분의 1 토막 났다고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레벨 다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생각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한국 증시가 가운데에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각각의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파급 효과가
아주 크다. 그래서 주간 동안 금리 인하 이슈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세계 각국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이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심리지수, 소비자 신뢰지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유럽은 조금 최근 들어서 조금 하향세를 보이니까 또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글로벌리 어떤 그 증시의 완충장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락할 수 있는 요인은 이제 우리나라의 실적,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협상 결렬, 뭐 이런 부분으로 들을 수 있겠고요. 일단 글로벌 증시는 뭐 좋은 흐름을 잘 유지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일단 베스트 시나리오는 6월부터 부관 관세를 금리 인하 시나리오, 그 다음에 G20 무역 협상 시나리오입니다. G2, 여기서 이제 G20 앞서서 이제 G2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먼저 할 텐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6월부터 부과한 이제 관세를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협상 재개 일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 다음에 다시 협상을 하자. 일단은 관세는 유예할게 하면서 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 그다음에 일반적인 시나리오, 우리가 일단 증권가에서 많이 기대하는 이 현상은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래서 현재 양국이 부과하고 있는 관세는 유지합니다. 그래서 관세는 부과하지만 미국이 공청회 등 절차를 밟고 있는 추가 관세 부과는 협상 재개로 유예된다. 이 부분 잘 챙겨두시고, 저희 뭐 그대로 읽는 건데 사실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월스턴 협상 결렬.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증시가 일단 강한 모멘텀으로 조금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시장의 기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사인, 이거는 위험한 사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키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제조업과 전기전자 업종을, 그 다음에 금융업을, 그 다음에 의약품, 증권업까지 어디 하나 빼놓을 수 없는 5개 업종들은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권업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제가 생방 채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증권가 실적이 너무 좋을 분위기예요. 채권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이 금리 인하가 되면서 평가 금액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IB, 그다음에 뭐 부동산 펀드 등 전통적인 우리가 이제 무료 주식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쪽으로 많이 반영되고 있다. 증권업, 그다음에 의약품 많이 올랐었죠, 최근에. 금융업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고, 전기전자 업종은 외국인이 돈 들고 와서 싼 돈 갖고 와서 잘 우리가 지난주에 잘 판단했던 부분, 제조업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져올 시장은 이번 주에는 매도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기관은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읽기가. 자, 정리를 해볼게요. S&P는 오늘 일단 지금 현재 12시 가까이 된 시간에서 뭐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측한 부분이죠.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완만한 상승세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V자 반등, 3개월간의 텀을 가지고 있는 이 V자 반등이 시장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소규모 V자 반등 나오면서 뭐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런 틀을 잘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니케이도 어제 급락 이후에 좋은 흐름을 가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앞으로 시장은 조금 더 이렇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여파가 워낙 연준이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3일 연속, 4일 연속 급락하는 이제 그런 현재까지의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시 정도 됐습니다. 반대로 유로는 4일 연속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증시가 상승세로 바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마찬가지로 유럽 지수도 큰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환율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도 어느 순간 3,000을 지켜내면서 3,150까지 올라가는 아주 좋은 흐름을 다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야간 선물도 뭐 사실 보합권이긴 하지만 뭐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가 이제 문제죠. 2126선에서 일단 뭐 4일 연속으로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더 올라간다면 정말 감사한 구간이고요. 일단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가 사실 협상이 뭐 단기간에 그렇게 뭐 대화 한 번에 끝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줄 때 잘 파세요. 또 저랑 같이 있다 보면 대세상승 기회 잘 캐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코스닥은 뭐 좀 힘든 상황을 예측했었죠. 코스닥은 일단 하지 마시고 수급적으로 봐도 그동안 한 일주일 연속으로 올라던 의약품 쪽에 매도가 들어왔고요. 전기전자업종에도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괜한 사인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나갔는데 시장을 계속해서 좋게 보기에는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시장의 대세 상승의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더워서 에어컨을 좀. 자, 기관 수급을 보시면 일단 1600억 가지고 매수 들어왔지만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관은 우리가 따라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기관은 일단 더 내려두시고요. 외국인이 지금 거의 한 4일, 5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전자업종과 의약품 쪽을 팔면서 신호를 줬습니다. 내일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관이 어쨌든 뭐 시장을 끌어올렸으니까 기관이 샀던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는 계속 사네요. 현대모비스 쪽, 그 다음에 카카오, 현대건설, 기아차. 사실 어렵죠. 뭐 금액도 크지 않은데 뭐 대형주인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코스닥은 별로 없는 거는 알겠는데 뭐 내용이 사실 뭐 크게 눈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굳이 갖다 끼우자면 갖다 끼울 수 있겠지만 뭐 다음날 또 바뀔 그런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큰 폭으로 매도를 했고 한진칼을 샀지만 한진칼은 조금 더 다른 이벤트가 있고 하이닉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폴아비스, LG전자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진칼을 또 이제 문의를 많이 주셔서 사실 그냥 뭐 안 본 지 좀 됐지만 한진칼 이렇게 많이 빠졌을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15%랑 뭐 9%면 거의 뭐 20% 넘게 빠졌고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30% 넘게 빠진 것 같습니다. 30%면은 이제 15,000원인데 지금 35,000원보다 더 빠졌으니까 아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도 녹록지 않고 60일선도 120일선도 60일선은 뭐 당연히 무너뜨렸고 120일선까지 무너뜨리면서 내일은 더 암울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이 매수한 부분들은 이제 숏 커버링이라고 하죠. 이제 그동안 공매도 쳐놨던 거를 되사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고 공매도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어제까지 공매도 그다음에 그동안 공매도 고점에서 공매도가 계속해서 많이 있었으니까 사실 고점이 45,000원인가요? 그러네요. 그 시장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는 건 이제 그동안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많이 늘었죠. 5월 15일부터 한 일주일 사이에 엄청나게 늘었네요. 한번 볼까요? 5월 15일 잘렸네. 뭐 많이 늘었네요. 어쨌든 이제 그 주가는 뭐 46,000원부터 요 사이에서 계속해서 대차 잔고를 늘려가면서 공매도를 치기 위한 그런 사전 작업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대차 잔고를 많이 늘려놨었네요. 이제 차입을 해놓은 거죠. 매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또 갚아 나가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대차 잔고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24%가 그냥 뭐 순식간에 빠졌네요. 내용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경영권 분쟁 때문이죠. 이제 경영권 분쟁을 조원호 그 회장 일가가 한 20% 정도, 한 25%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경영권을 들고 있는, 지분을 들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델타 항공이 뭐
우리 같은 편이니까 너네 우호집을 사줄게 하면서 한 5% 샀는데 추가적으로 한 10%까지 담겠다 하면서 한 30 몇 프로가 돼버리니까 이제 경영권 분쟁을 하던 이제 그 국부 펀드에서 한 15% 정도 비중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분을. 근데 이미 너무 이제 이게 세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경영권 행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력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동안 먹을 것이 없었다. 이제부터 먹을 것이 없다라고 보면서 주가를 다 패대게 쳐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차라리 없었어야 됐어요. 괜히 이제 델타항공이 한진칼 이제 같은 스카이팀이라고 도와준답시고 주가에 찬물을 끼얹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애매해요. 근데 이걸 또 베팅한답시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우량주 좋은 게 낫고 사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박성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뭐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뭐 버티시거나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볼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별선까지는 뭐 지켜줘야 될 텐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법이 없어요. 20% 빠진 거를 파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종목은 버티셔야 됩니다. 손절하지 마시고요.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게 매도 사인입니다. 사실상 보시면 일단 매도 사인이라고 보시고 자세한 설명은 제가 지금 12시 반이 다 돼가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빠졌지만 셀트리온이 나쁘진 않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은 되게 중요한 차트에서 또 반등해줬고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또 한 번 가지게 되는 또 그런 차트 모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나 대형주 위주입니다. 일단 한 주간은 코스닥이 땡기는 한 주지만 그래도 대형주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 코스닥은 조금만 하시는 그런 포인트로 가져가시고요. 현대차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내용이 너무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고 SL 마찬가지고 어저께 생방송에 또 SL 우리 옛날에 SL 많이 먹었었죠. SL 말씀해주신 분이 있어서 이제 저도 다시 한번 봤더니 오늘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저께 생방했던 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많이 오르고 이 어저께 했던 차트들 그대로 제가 또 관심 종목에 넣어드린 이유는 요거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파시라는 의미에서 8만원대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어요. 실적이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많이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효자 종목 실리콘웍스는 또 어저께 급락했지만 베팅할 만하다 했는데 오늘 또 6%나 올랐습니다. 아주 좋은 종목이에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는데 급락을 했었거든요. 괜히 덩달아서 그 때문에 바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손실 보기 힘든 종목이다. 한국전력은 아이고 이걸 또 6월 18일 걸로 해왔네요. 오늘 이제 차트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올랐다가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팅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실리콘웍스도 공매도가 많이 줄어들면서 상승을 위한 이제 그런 포석을 깔아놨다. 27,000원 다 먹어냈죠. 다 이겨냈습니다. 교육주, 비상교육주는 일단 아주 중요한 차트에서 일단 도지를 그리면서 반등 신호를 나타낼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고 싶은 게 많아도 일단 참아야 돼요. 저도 참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나왔네요. 앞에 지우질 못해서 그렇고 한국전력도 26,000원에서 조금 머물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25,000원 초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못싸움 할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 거. 하지만 모든 악재를 잘 버텨내고 지금 뭐 3중 바닥을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1차 한국사이버결제는 그동안 한 80% 올랐습니다. 이제 파셔도 돼요. 아직도 안 파신 분이 있을까봐 오늘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아주 효자 중에 효자 중에 효자 종목입니다. 이 정도 먹으면 됐습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시고 파시고 KG이니치스도 제가 사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진짜 대박입니다. 그러고 나서 원래 이제 시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한국 사이버 결제를 사자 하면서 이렇게 올랐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보시면 다시 회귀한 거예요. 제가 판 가격에 그대로 회귀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무리 이제 뭐 결제, 사이버 결제, 뭐 삼성페이, 모바일 결제 시장이 등등등등 커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급락 이후에 또 잘 담은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어저께 또 새롭게 추천드렸던 웨이브 일렉트로, 이제 무선 통신 핵심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섀도우 마스크 시장을 OLED 핸드폰이나 뭐 그런 디스플레이 쪽에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온 소스에 의하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뭐 잘 참고해 보시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봤자 10%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뭐 대형주, 아까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쌍끌이 매수고 들어오면서 하이닉스는 반등하는 모습. 샘코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이 이렇게 보여도 결과적으로 10몇 프로씩 빠지면 이게 잠이 올까요, 오늘? 이런 거는 정말 조금만, 진짜 100만원 이내로 다 틀려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렇게만 하셔도 10% 오르면 10만원이고 빠지면 30만원이라서 그냥 그렇게만 재미로, 너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사람인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하세요. GS건설 같은 거 빠져도 올라오고,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고, 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만만하게 상승하는 것들을 사면 됩니다. 주식 어려운 거 아닙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보세요. 올랐다가 뭐 빠지는 것 같지만 다시 또 반등해내고, 대형주는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살 때 잘 샀잖아요, 우리 또. 그러면은 뭐 수익나마 5% 나오면 팔고, 또 현금화 해놓고 또 떨어지면 사고, 급락했네 사고, 그러면은 오늘도 한 2, 3%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도 일단 뭐 120 이상까지 기다리면 좋겠지만 바이오 의약품 차트상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하기에는 내일까지 빠지면은 이제 손절이고, 만약에 오늘 사신다, 만약에 내일 사신다 하시면은 이렇게 요 버퍼를 잘 활용하시면 단타로 한 3%에서 5% 먹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약간 어지럽네. HAB는 71,000원.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코아스를 샀어요. 장중에 사서 막판에 좀 빠져서 좀 물타기를 좀 더 해놨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북한 방문한다고 북한 친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북한주 테마주 찾다가 안 올랐는데 오늘 아침부터 뻥 뜨는 또 시가총액 상승 종목 상위에 코아스가 떠 있더라고요. 근데 차트를 봤더니 너무 예쁜 차트예요. 그래서 샀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DMG 테마주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장 후반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또 여기를 방문한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뻥 떠서 또 그러는데 막판에 밀리길래 조금 더 사놨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슈들은 뻥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조금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5분 내로 파시는 전략으로 단타 하실 거면 이것도 계속 가져가지 마시고요. 또 어리석게 5분 내로 단타 정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샀지만 혹시 못 사신 분들 내일까지 유효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5분 정도 안에 어떻게 될지 한번, 안 사셔더라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너가 말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또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래 가지고 계신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뮤직 스튜디오도 아주 좋은 흐름에서 또 반등을 했습니다. 이 차트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종목들은 이 차트상으로 투자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잡주를 이 샘코가 샘코가 아니구나. 저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차트 분석한답시고 이렇게 긋지 마시고, 이렇게 사실은 뭐 차트가 평선이 없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저항선인 건 아시잖아요. 떨어지는 건 지지선인 건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지지받고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뮤직 스튜디오는 이제 에이스토리 킹덤 만드는 회사가 조만간 이 뮤직 스튜디오의 지분을 4% 가까이 들고 있는데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뮤직 스튜디오가 이제 그 상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는 거를 17,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토니모리는 일단은 잘 파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또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추천드렸던 것 중에 오늘 흐름들 잘 보시고
투자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하다 보면 30분 있네요. 시간이 또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힘내시고 상처받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